연속으로 4번의 불꽃 공격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루프 도구를 세팅을 해볼게요. 팝업 꺼지고 팝업창 눌러서 검색하고 엑셀 파일 받고 3초 후에 꺼졌습니다. Support Vector Machinery 엔진의 Cross Validation Score와 Parameter 비교 옵션을 가진 강력한 자동차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철의 연금술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작품에 나오는 연금술이라는 개념이 코딩과 유사한 점이 많은 걸 발견하고 연금술의 개념으로 코딩을 배워보면 어떨까 해서 이런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파이썬 또는 코딩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었고요. 강철의 연금술사에 나오는 개념을 몇 가지 차용하여 비교해가면서 파이썬 그리고 코딩 개념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강철의 연금술사는 2개의 시리즈 모두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너무 재밌죠? 이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연금술의 기본부터 볼까요? 연금술에 필요한 거는 3가지가 있죠? 첫째로 연성에 필요한 재료들을 모으는 것, 둘째로 연성진을 그리는 것, 마지막으로 연성이론인 구축식을 이해하는 것. 그러면 이 3가지를 바탕으로 손바닥을 연성진에 마주함으로써 연성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그림의 경우 인체 연성진으로 사람을 연성한 모양이 될 거고요. 코딩의 개념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재료, 여기서는 데이터겠죠? 그 재료를 가지고 연성진에 해당하는 명령어를 입력하고 손바닥을 마주치는 대신 키보드 키를 입력하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연성진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 아래 깔린 구축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고요. 구축식에 대한 이해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코딩의 개념은 내가 가진 재료를 가지고 명령어라는 연성진을 그려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이 영상의 주제인 파이썬은 그럼 뭘까요? 파이썬은 이 코딩이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하나의 판, 작품으로 보면은 세계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강철의 연금술사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세계관이 있기에 등장인물들은 그 세계관에서 연금술을 할 수가 있죠. 파이썬도 파이썬이라는 하나의 세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파이썬에서만 허용되는 여러 가지 명령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결과를 연성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런 연성을 해줄 수 있게 해주는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로고는 파이썬을 대표하는 로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딩을 하기 위해 연성진을 그려봐야 할 텐데 이걸 어디에다 그려야 할까요? 파이썬에 연성진을 그리는 공간이 있을까요? 아니요. 파이썬은 말 그대로 세계관이라서 파이썬에 직접 저희가 명령어를 타이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성진을 그릴 수 있는 툴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요. 그 툴을 IDE라고 부릅니다. 연성진을 그릴 수 있는 땅바닥을 제공해주는, 즉 저희가 파이썬 세계의 타이핑을 통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툴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저희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아이를 사용할 거예요. 얘는 진리의 문 너머로 조금 보고 온 느낌이라서 조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에 함께 설치해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파이썬으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화두인 AI 시스템과도 연결된 머신러닝, 그리고 데이터 처리도 할 수 있고요. 파이썬으로 웹사이트도 긁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본 명령어로 이렇게 복잡한 기능을 구현하려면 한 줄이 아니고 수백 줄, 수천 줄의 명령어를 IDE에 하나하나씩 작성해야겠죠? 그러면 코딩을 아마 금방 그만두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라이브러리는 여러 가지의 명령어들과 그 명령어들의 결과를 미리 한 주머니에 담아놓고 그 결과를 저희가 손쉽게 빼올 수 있는 하나의 모음집이라고 보면 돼요. 라이브러리는 모듈이라고도 불립니다.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로이 머스탱 대령이 연성진을 매번 그리기보다는 그 연성진이 그려진 장갑을 끼고 손쉽게 연금술을 시행하죠. 라이브러리도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연성진을 하나하나씩 다 타이핑하기보다는 미리 구축이 된 여러 가지 연성진 세트가 있는 거고 저희는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골라서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 머신러닝을 하고 싶을 때에는 머신러닝용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거기서 필요한 개별적인 연성진을 연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복습을 하자면 코딩의 개념은 내가 가진 재료를 가지고 명령어라는 연성진을 그려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고 그렇게 코딩이라는 연성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세계관, 이 파이썬이었죠. 그리고 IDE는 실제 연성진을 타이핑할 수 있게 해주는 땅바닥으로 보면 되고 라이브러리는 미리 구축이 된 여러 가지 연성진 세트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설치를 해야 할 텐데 각각 따로따로 설치해도 되지만 편하게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도록 묶여진 패키지가 있어요. 아나콘다라고 불리는데 저희는 이 패키지를 설치해서 이 파이썬과 IDE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한꺼번에 얻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뒷부분에서 함께 설치해보고 실습해볼 테니 우선은 걱정 마세요. 자, 이제 그러면 필요한 도구들은 어느 정도 알았으니 실제 연성에 필요한 이론을 이해해 보도록 할까요? 우선 연성의 기본 개념인 구축식에 대해 이해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구축식을 어떻게 읽는 건지 공부하고 그 다음 재료들은 어떤 종류의 재료들이 있는지 알아본 후 마지막으로 루프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론을 한번 쭉 보시고 실제로 IDE 주피터 노트북을 켜서 다시 실습하러 돌아올 테니 우선은 그냥 찬찬히 봐주세요. 자, 아까 코딩을 내가 가진 재료를 가지고 명령어라는 연성진을 그려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식으로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필요한 연성진, 즉 명령어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괄호 안에 연성 재료를 이렇게 놓아둡니다.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결과물에 이름을 지어주고 그 사이에 이퀄 사인을 두면은 구축식이 완성됩니다. 제가 이전 슬라이드부터 화살표 방향을 왼쪽으로 이렇게 두었는데 쉽게 생각해서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배정된다고 생각해보면 돼요. 이렇게 구축식을 만들어 놓고 주피터 노트북 기준으로 Shift Enter 또는 Ctrl Enter를 누르면은 연성이 시작되어서 요 X라는 녀석에 저희가 오른쪽 내용을 불어넣게 됩니다. 이 이퀄 사인은 단순히 재료에 이름을 붙일 때에도 사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위에 라인을 보면은 1, 2, 3이라는 재료에 A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 A를 사용해서 명령어를 통해 B를 얻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라이브러리 없이도 파이썬 내부에서 자주 쓰는 명령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3가지 정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런 명령어는 펑션 또는 함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첫 번째는 length입니다. len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얘는 재료의 길이 또는 개수를 알려줘요. 여기 같은 경우는 h, i, 문자가 2개 있으니까 2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는 print인데 얘는 재료의 내용을 출력해서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위에 hi라는 재료에 A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 A를 프린트 명령 안에 두었어요. 프린트는 재료의 내용을 출력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이 두 번째 라인은 A라는 재료의 내용인
hi라는 결과를 저희에게 보여주겠죠. 프린트의 경우 그 자체가 결과물을 보여주는 특이한 애라서 얘 같은 경우는 따로 이름을 설정할 수가 없는 점 참고하시고요. 앞에 랭스 예제를 다시 보면서 프린트에 대해 이해해보면은 hi라는 재료에 이름을 붙여주고 b라는 이름에 a의 길이를 저장을 했는데 여기서 b를 프린트하면은 a의 내용의 길이인 숫자 2가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타입입니다. 얘는 재료의 종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애예요. 이런 함수들은 뒤에서 다시 볼 거니까 우선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재료의 종류들에 대해 이제 알아볼게요. 강철의 연금술사에서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연금술을 시행합니다. 공기를 가지고 불꽃을 내기도 하고 오토메일에 있는 철의 형태를 변형하기도 하고 땅에 있는 흙을 연성 재료로 쓰기도 하죠. 각각의 재료들은 각각의 특징을 또 가지고 있고요.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재료들에 대한 타입이 있고 또 각각의 특징들과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우선 각각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은 간단히 문자형이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특징으로는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데 여기 숫자가 보이시죠? 1, 2, 3. 뒷장으로 다시 가면은 스트링과 숫자는 다른 개념인데요. 그거를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따옴표입니다. 따옴표가 있으면 스트링, 따옴표가 없으면 숫자가 돼요. 여기 A, B, C와 같은 문자의 경우도 이 따옴표가 없으면은 앞에서 본 것처럼 지정된 이름을 불러오는 개념이 되어버려서 스트링 재료를 쓰려면 꼭 이렇게 따옴표를 써줘야 합니다. 따옴표는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 상관이 없는데 작은 걸로 시작했으면 작은 걸로, 큰 걸로 시작했으면 큰 걸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데이터 타입인 숫자입니다. 숫자는 그 안에서도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정수형, 두 번째는 소수점형입니다. 정수형은 인터저의 준말인 int라고 부르고요. 소수점형은 float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타입으로 집합이 있습니다. 집합도 내부에서 몇 가지로 나뉘는데요. 리스트와 딕셔너리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리스트는 우선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한꺼번에 모아둔 주머니라고 보면 됩니다. 양옆에 이렇게 네모 괄호를 통해서 써서 나타내고요. 딕셔너리는 이 리스트와 같이 모아둔 재료들의 이름을 붙인 주머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애플이라는 재료에 사과라는 이름을 붙인 걸 볼 수가 있죠. 딕셔너리는 이렇게 꺾인 괄호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혹시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부서진 라디오를 연금술을 통해 고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를 위해선 라디오 안에 여러 부품들, 즉 재료들에 대한 생김새는 물론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을 겁니다. 저희도 방금 스트링, 숫자, 집합의 생김새가 어떤지까지는 봤으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의 경우 스트링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것저것 빼다 쓸 수 있는데요. 엑셀로 따지면은 left, right 함수와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빼서 쓰려면은 스트링의 이름을 부여해 줘야 되는데 A라는 이름을 이렇게 부여해주고 A 옆에 네모 괄호 안에 숫자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숫자가 달랑 이렇게 하나 있을 때에는 재료 하나만 빼낸다는 의미입니다. 첫 번째를 보면은 A의 0번째를 꺼낸다는 뜻인데 파이썬에서는 숫자를 1부터가 아닌 0부터 세어서 이거의 결과는 F가 되어요. 같은 개념으로 보면은 얘는 A의 1번째니까 0번째 1번째니까 M이 될 거예요.
아래에 있는 콜론들은 스트링의 일부를 잘 나오는 건데요. 이거를 슬라이싱이라고 부릅니다. 슬라이싱은 오른쪽에 있는 개념으로 하시면 돼요. 0에서 2까지 라고 한다면은 0에서 2까지 그러면은 첫 번째에서 첫 번째 두 개 항목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M이 나올 거예요. 콜론 왼쪽에 또는 오른쪽에 아무것도 이렇게 없으면은 얘는 끝까지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이 없으니까 왼쪽 끝부터 끝까지 그러면은 0이랑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얘는. 그래서 얘도 똑같이 FM이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0에서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마이너스 1, FM이 나올 거고 얘는 마이너스 1부터 끝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끝까지 A가 나올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도 조금 있다가 주피터 노트북을 켜서 다시 하나씩 해볼 테니까 우선은 쭉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숫자입니다. 숫자 타입의 특징으로는 사칙 연산이 가능해요. 앞서 라이브러리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이러한 사칙 연산을 가지고 복잡한 수식을 저장해 놓은 보관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합들의 특징입니다. 리스트의 경우는 스트링과 비슷한데요. 리스트 안의 내용을 이것저것 빼다 쓸 수 있어요. 슬라이싱의 개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딕셔너리는 활용법이 리스트와 비슷하긴 한데 네모 괄호 안에 숫자 대신에 재료의 이름을 넣게 되면은 그 내용이 튀어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 사과를 넣으면은 애플이 나올 텐데 얘를 키랑 밸류라고도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조금 있다가 다시 똑같이 실습을 해볼 예정이니까 우선은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세요. 마지막 연속 이론이 루프입니다.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브라더우드 시리즈에서 로이 머스탱 대령이 러스트를 향해 끝도 없는 불꽃을 연성하죠. 여기서 사정상 라이터란 도구를 이용해서 아주 빠르고 끝도 없이 연성을 하는데요. 루프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같은 연성을 쉽고 빠르게 반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구축식을 한번 볼게요. 우선 루프를 하려면은 앞에 라이터와 같이 이런 루프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 안에 재료의 이름과 재료의 범위를 적고 아래에는 연성진, 즉 명령어를 적어주면 되는데 앞에 러스트와의 전투 장면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연속으로 4번의 불꽃 공격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루프 도구를 이렇게 세팅을 한 후에 재료들을 넣은 집합을 이 자리에 놓아둡니다. 보통 아까 배운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래에 연성진 부분에 공기로 불꽃을 만들어내는 식을 이렇게 적습니다. 공기가 들어갈 자리에는 X든 Y든 A든 B든 원하는 문자를 넣고요. 그리고 그 문자를 똑같이 위에 검은색 네모 이 자리에 넣어주시면은 구축식은 완성이 됩니다. 여기서 Shift Enter를 누르게 되면은 공기 1부터 구축식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공기 1이 이 검은색 공기로 빨려 들어가고 이 검은색 공기는 밑에 연성진으로 이동을 해서 이 식을 통해서 불꽃을 내게 되죠. 공기 1의 순서가 끝나면은 공기 2가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 후 공기 3이 그 다음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공기 4가 이렇게 들어가서 불꽃을 내게 되고 더 이상 남은 재료가 없기에 이 루프는 끝나게 됩니다. 루프의 결과물로는 이런 4개의 불꽃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이론을 보았고요. 실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복습해 볼게요. 구축식의 경우 필요한 연성진, 즉 명령어를 작성하고 괄호 안에 연성 재료를 놓아둡니다. 그 다음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결과물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사이에 이퀄 사인을 두면은 구축식이 완성된다고 했죠. 재료 타입의 경우 각각의 재료들에 대한 타입이 있고 또 특징들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루프는 같은 연성을 쉽게 반복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파이썬과 IDE 그리고 라이브러리를 한꺼번에 설치하기 위해 아나콘다 패키지를 얻어보도록 할게요. 구글에서 아나콘다 다운로드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윈도우용 64비트 요거 받으시면 됩니다. 기본 설정되어 있는 걸로 설치를 다 하시고 시작창에 이제 주피터 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주피터 노트북이 이렇게 뜨는데요. 이걸 클릭해서 파이썬 세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요게 이제 주피터 노트북입니다. 저희는 이제 보기 편하게 데스크탑 바탕화면에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New라고 있어요. New를 누르시고 파이썬 3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새로운 주피터 노트북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이게 주피터 노트북이고 이제 여기에 명령어를 저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아까 공부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봐볼까요? 구축식부터 다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1, 2, 3이라는 재료에 저희가 이름을 붙이는 것부터 해볼게요. A 이퀄 사인 1, 2, 3을 타이핑하고 이제 이거를 발효시키려면은 Shift Enter를 누르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1, 2, 3이라는 값이 A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Shift Enter를 누르니까 이렇게 네모칸이 하나 더 넘어간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네모칸은 셀이라고 불러요. 하나의 셀 안에 여러 연성을 하셔도 되고 정리하기 편하도록 여러 셀을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여러 셀을 쓰려고 할 때는 기존 셀에 Shift 또는 Ctrl Enter를 눌러서 발동을 시키고 넘어가야겠죠. Ctrl Enter를 하시면은 기존의 셀 안에 머무는 상태가 되고요. Shift Enter를 하면은 이렇게 다음 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구축식을 하나 써볼까요? 이번에는 A에 high라는 스트링 값을 넣어줄 거예요. high라는 스트링 값을 이렇게 A에 넣어주고 Shift Enter. 원래 A에는 1, 2, 3이라는 숫자 값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A를 한 번 더 지정해주면은 이건 덮어쓰기 개념으로 기존의 1, 2, 3은 없어지고 high만 남게 됩니다. 이걸로 재료는 완성이 되었고 밑에 라인도 마저 적어보도록 할게요. 연성진에 해당하는 len 괄호를 이렇게 적어주고 그 안에 연성 재료인 A를 이렇게 놓아둡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B로 설정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고 Shift Enter를 하면은 B에 A의 길이 값이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은 B라는 연성 재료에 무엇이 나오는지 알아보기 위해 print라는 명령에 B를 넣고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print 이렇게 쓰고 괄호 안에 연성 재료인 B를 넣고 Shift Enter. 그 결과 HI의 개수인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A의 타입을 알아볼까요? 위에서 A가 이미 지정이 HI로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타입 부분만 써보도록 할게요. 타입 괄호 그리고 여기 안에 재료인 A를 넣고 이거를
B에 불어 넣어주면은 B에 A의 타입이 저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B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본 것처럼 print란 명령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print 괄호에 제로를 넣어주시고 shift enter. 그러면 string str string 타입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print 안에 B를 넣어도 되지만 equal sign 양쪽에 있는 애들은 서로 정체가 같기 때문에 오른쪽 부분을 넣어도 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오른쪽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주피터 노트북은 진리의 문을 조금 보고 온 느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러냐? 프린트에 한해서 주피터 노트북은 명령어를 쓰지 않아도 돼요. 진리의 문을 보고 오면 연성진 없이 손바닥을 마주치는 걸로 연성이 가능하잖아요. 주피터 노트북은 프린트란 연성진을 그리지 않고도 그냥 Shift 엔터로 결과를 볼 수가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제 재료 타입을 하나씩 볼까요?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었죠. 스트링은 따옴표 안에 있어야 한다고 했죠. 위에 A는 HI가 그 예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스트링이란 재료를 만드시려면 문자든 숫자든 꼭 따옴표 안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스트링의 경우 스트링 안에 있는 내용을 이것저것 빼다 쓸 수 있었는데 한번 실제로 해볼게요. 우선 이렇게 빼서 쓰기 위해서 스트링에 A라는 이름을 부여해주고서 네모 괄호 안에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따옴표 FAMA 그 다음에 이름을 주기 위해서 Shift Enter. 자, 여기서 괄호 안에 숫자를 넣어볼게요. 숫자가 이렇게 달랑 하나 있을 때에는 재료를 하나만 빼낸다는 의미니까 A의 0번째가 답이 되고 파이썬은 숫자를 1부터가 아닌 0부터 세니까 결과는 F가 되어요. 같은 개념으로 얘 같은 경우는 M이 나올 거고요. 아래에 콜론이 있는 거는 슬라이싱이라고 한다고 했죠. 오른쪽에 있는 개념을 함께 보시면은 얘는 0에서 2까지로 하면은 0에서 2, 첫 번째 두 개, 가가 해당이 되어서 FM 이렇게 나올 거고요. 콜론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으면 끝까지 가는 거라고 했죠. 아무것도 없이 오른쪽만 채워볼게요. 같은 결과로 FM이 나와요. 마이너스는 맨 뒤로 넘어가면 되는데 처음부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FM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1부터 처음 끝까지면은 이렇게 A가 나오겠죠. 두 번째 타입이었던 숫자입니다. 정수형은 int라고 불렀고요. 소수점형은 float이라고 했었는데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볼게요. 타입 명령어를 사용을 해볼게요. 배웠던 거. 타입 이렇게 명령어를 쓰고 이 안에 재료를 넣으면 되죠. 1, 2, 3을 누르고 Shift 엔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int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원래는 여기에 이제 프린트 명령어를 한 번 더 써줘야 되는데 주피터 노트북의 특성상 그걸 안 쓰고도 이렇게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플롯 타입도 이렇게 보면은 플롯이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숫자 타입의 특징으로는 사칭 연산이 가능하다고 했죠. 한번 직접 해볼까요? 2 플러스 1 하고 Shift 엔터 3 나오죠. 그 다음에 2.1
곱하기 3. 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오류가 났어요. 파이썬에서 곱하기랑 나누기는 실제로 이런 x 이런 걸 쓰지가 않고 요 별표 이거를 곱하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로 Shift 엔터를 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고요. 나누기 같은 경우도 요 슬래시를 해야 사칭 연산이 제대로 되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타입으로 집합이 있었죠? 우선 A라는 리스트와 B라는 딕셔너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모 가로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또 B도 꺾인 괄호에 이렇게 하나씩 써볼게요. 이렇게 하고 Shift 엔터를 하면은 요 리스트와 딕셔너리의 이름을 A, B를 부여를 해주는 거겠죠? 리스트의 경우는 스트링과 비슷하게 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을 이것저것 빼다 쓸 수 있었고요. 슬라이싱의 개념도 동일하게 적용됐었죠? 하나씩 해볼게요. A 0 하면은 가. 왜냐면은 파이썬에서는 숫자리 0부터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거인 가가 나와야 되니까 이게 맞겠고 이거는 나가 나오겠고 슬라이싱도 가나. 이거는 사실 아까 위에서 보셨던 요거 스트링의 슬라이싱과 같은 개념이라서 이것도 실습 삼아 한번 다시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 딕셔너리는 활용법이 리스트와는 비슷하긴 했는데 네모 괄호 안에 숫자 대신 재료의 이름을 넣으면 재료가 튀어나왔었죠. 얘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재료가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이 쌍은 각각 키, value라고 불린다고도 했습니다. 나머지 두 개도 한번 실습해볼까요? 마지막 기본 개념인 루프입니다. 아까 러스트와의 전투 장면 예시를 바탕으로 구축식을 써볼게요. 우선 재료들을 넣을 집합 하나를 만들게요. 집합 뭐 공기니까 에어라고 해볼까요? 여기에 숫자를 같은 공기니까 똑같은 걸 4개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한 후에 Shift 엔터 첫 번째로 루프 도구를 세팅을 해볼게요. for 그 다음에 여기는 빈칸 in 그리고 여기도 우선 빈칸 두고 이렇게 루프 도구가 세팅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료들을 넣은 집합을 요 자리에 둡니다. 집 같은 경우는 아까 에어로 이름을 적어놨었죠. 셋째로 아래 연성진 부분에 원하는 식을 적습니다. 공기가 들어갈 자리에는 X든 Y든 A든 B든 원하는 문자를 넣으면 되고요. 여기서 이 결과를 보기 위해서 프린트 함수도 같이 넣어 볼게요.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공기 자리 들어간 이 문자를 똑같이 위에 이 자리에 이렇게 넣어주면은 구축식은 완성이 됩니다. 집합의 첫 번째 재료부터 구축식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애가 요 3이 요로 들어가서 식을 들어갈 거고 식 결과가 나와서 불꽃이 나오면은 두 번째 3이 들어가서 결과를 낼 거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연성진에 들어가면은 남은 재료가 없어지기에 이 루프는 끝나게 되겠죠.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첫 번째 거는 얘가 연성진에 들어간 결과, 두 번째 결과는 얘의 결과, 세 번째 결과는 얘의 결과, 네 번째 결과는 얘의 결과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의 주요 내용이 벌써 끝났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지금까지 배우셨던 거는 파이썬의 기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초를 가지고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공부해 나가면서 실제 업무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시게 될 거예요. 몇 가지 라이브러리를 소개해드리자면은 테이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판다스, 머신러닝, 딥러닝에 필요한 sklearn, 텐서플로우, 그리고 웹을 긁어오는 웹 스크레이핑에 사용될 수 있는 뷰티풀 숲, 그 다음에 사진 영상 처리에 사용되는 오픈CV 등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엄청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가시면 돼요. 이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작품을 보면 연금술이 꼭 마법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하는 거는 무엇이든 자유자재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가 있다면 그러한 마법이 저희가 사는 세상에서 어느 정도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도와주는 도구 중에 하나가 파이썬이 될 거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연금술처럼 멋진 코드들을 연성해주세요. 이 영상을 통해서 파이썬 또 코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친숙해지셨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부터 시작해 마지막 실전 예제 5개로 끝내는 판다스 시리즈입니다. 저번 영상 마지막 즈음에 여러가지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죠. 그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테이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판다스를 공부해보고자 해요. 굳이 따지면 데이터 처리에 해당되는 라이브러리일 텐데요. 여기저기 베이스로 많이 사용되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은 라이브러리라서 첫 번째 시리즈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주 자주 쓰는 엑셀과 담기도 했고요. 그래서 엑셀을 켜놓고 비교해가면서 영상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라이브러리란 미리 구축이 된 여러가지 연성진 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번 시간에 아나콘다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파이썬과 IDE 그리고 여러가지 라이브러리를 한꺼번에 받았는데 그 중에 판다스도 속해져 있어서 이번 시간에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피터 노트북을 한번 켜볼까요? 파이썬의 기본 명령어들은 그냥 IDE에 바로 써주면 되는데요. 파이썬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려면 설치가 된 특정 라이브러리를 따로 불러와야 합니다. 불러오는 방법은 우선 저번에 루프 도구를 썼던 것처럼 불러오기 도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임포트를 써준 후에 라이브러리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뒤에 AS는 불러온 라이브러리에 별명을 붙여주는 도구인데요. 보통 판다스의 경우 PD라는 별명으로 불러주기에 우선 이렇게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엔터를 누르면은 불러오기가 완료됩니다.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으니 이제 분석할 데이터도 불러와야 할 텐데요. 데이터를 따로 준비를 해봤어요. 식약처가 운영하는 수입식품정보마루라는 웹사이트에서 우리나라에 수입된 농산물 내역들을 뽑아서 저장해봤어요. 업소명 등은 모두 삭제하였고 오른쪽과 같은 정보만 남겨놓았습니다. 옆에 가격은 제가 임의로 넣은 데이터고요. 파일 받으실 수 있도록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다운 받으시면은 이제 practice.csv 파일이 보이실 텐데 여기서 csv는 separated value의 약자로 데이터를 분석할 때 많이 쓰이는 하나의 확장자라고 보면 됩니다. 여담으로 이 수입식품 정보마루에서 받을 수 있는 데이터가 좀 많은데 이것저것 연습하기 좋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구축식에 대한 이해를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데이터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불러오는 명령어는 pd.read_csv 이렇게 괄호고요. 이 괄호 안에 재료, 즉 데이터 이름을 넣어주면 돼요. 아까 받으셨던 practice.csv는 요 파이썬을 저장해 놓은 폴더, 동일 폴더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바탕화면에 같이 깔아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 파이썬 파일이 바탕화면에 있다면은. 자, 그래서 이렇게 괄호 안에 따옴표를 넣고 practice.csv를 하면은 요게 불러와지는 거죠. 그런데 요 결과물을 저희가 따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퀄 사인 왼쪽에 이름을 저장을 해줘서 여기에는 df라고 넣어볼게요. 이 df는 데이터 프레임의 약자로 pd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과제를 할 때 흔히들 많이 쓰는 하나의 별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요 pd.read.csv 여기 있는 csv 파일의 내용이 df에 불어넣어진 게 되겠죠. 엑셀에서는 저희가 드래그를 하거나 휠을 내리면은 간단하게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보통 판다스로 다루는 데이터들은 그 양이 많아서 엑셀로 열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굉장히 엑셀로 열면 느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데이터를 끝까지 드래그를 하기가 어려울 텐데 엑셀을 열지 않고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럴 때 여기에 있는 4가지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우선 이 명령어들은 다른 IDE에서는 앞에 프린트가 붙는데 주피터 노트북은 프린트에 한해서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은 우선 df부터 알아볼게요. 단순히 df를 치고 shift 엔터를 누르면은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긴 데이터인지 앞에 조금, 뒤에 조금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df.head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앞만 이렇게 조금 보여주고요. 여기 괄호 안에 숫자를 쓰면은 지금은 5줄이 나왔는데 10이라고 쓰면은 10줄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df 헤드랑 반대되는 개념으로 df 테일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끝에 부분만 보여준다고 보면 돼요. df.info 같은 경우는 각 데이터에 대한 열의 정보를 보여주고요. 총 지금 8795 줄이 있는데 각각 열에 대해서 이만큼 많은 데이터가 있다고 보여주는 거고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데이터 타입도 알려주는데 int, 요거는 숫자, 정수형이라고 했죠. 나머지 오브젝트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스트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df shape 같은 경우는 df, 이 데이터 프레임이 총 몇 곱하기 몇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인지 보여주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괄호로 묶여져 있죠. 이런 일반 괄호는 튜플이라고 불린다고만 알아주시고 얘도 리스트처럼 안에 있는 애들을 빼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서 안에 내용을 빼왔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내용을 빼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언젠가 나중에 쓰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런 테이블 형식의 데이터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컬럼과 로우 그리고 인덱스. 컬럼과 로우는 열행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대신에 로우, 컬럼이라고 부를 거예요. 행렬이 헷갈리기도 하고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거꾸로 부르는 일이 허다하더라고요. 외우기 쉽도록 컬럼에 이 L자가 세로 방향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가로 방향은 로우라고 외워주시면 편합니다. 인덱스는 요 엑셀로 보면은 가장 왼쪽에 숫자 이렇게 있죠. 1, 2, 3, 4 요거를 말을 하는데요. 엑셀에서는 항상 인덱스가 1, 2, 3, 4로 나가지만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데이터에 따라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덱스라는 항목이 따로 있게 됩니다. 이 인덱스부터 우선은 알아볼게요. 인덱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면은 df.index 라고 쳐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아까 위에서 본 df.info에서 나온 내용이긴 해요. 방금 이 인덱스가 단순히 1, 2, 3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했죠. 실제로 저희가 인덱스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데요.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df set index 이렇게 치고 괄호 안에 컬럼 이름을 넣으면 되는데 써보기 전에 주피터 노트북의 또 다른 장점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df set까지만 써보시고 키보드에 탭 버튼을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자동 완성될 수 있는 여러 명령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하나씩 다 타이핑하지 않고도 이렇게 선택만 하면은 완성이 된답니다. 이제 여기 괄호 안에 컬럼을 이름을 넣기 전에 커서를 두고 Shift 탭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 명령어에 대한 설명서가 나오는데요. 여기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고 뭐가 들어간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면 되는지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큐멘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구글에 판다스 다큐멘테이션을 검색을 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주피터 노트북에서 저희가 이렇게 간단히 볼 수 있게 따로 떼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렇게 쭉 알 수 있는데 우선은 단순하게 여기에 컬럼 이름을 넣으면은 인덱스가 변경이 돼요. 컬럼 같은 경우는 아까 요 세로 방향이라고 했죠. 세로 방향 중에 하나인 수입 일자를 여기에 한번 넣어볼게요. 따옴표 넣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Shift 엔터를 하면은 맨 왼쪽에 인덱스가 처음에는 0, 1, 2, 3, 4였는데 여기서는 수입 일자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는 지금 단순히 프린트가 생략된 단순 출력용이고요. 요거를 df에 저장을 하려면은 이퀄 사인을 쓰고 그 왼쪽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적어줘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 그러니까 df 맨 처음에 불러온 df가 여기서 인덱스가 변경된 채로 저장이 될 거고요. 근데 이렇게 이퀄 사인 왼쪽에 이름을 쓰지 않고도 df를 저장을 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Shift 탭에서 봤었던 inplace 요 녀석입니다. 괄호 안에 이 inplace를 넣고 이거를 true 값으로 바꿔주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름을 새로 지정해주지 않아도 df가 새로 고침되면서 인덱스가 바뀐 채로 저장이 돼요. 요거를 Shift 탭 해서 Shift 엔터 해서 실행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데이터 프레임의 복사입니다. 저희가 과제든 뭐든 계속 수정하다 보면은 갑자기 원본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원본이 다 덮어 씌워져서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본 데이터는 웬만하면 남겨두고 그 카피본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수정하는 편을 저는 더 좋아하는데요. 우선 카피본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df.copy 바로 이렇게 치시고 이퀄 사인 옆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아까 인덱스를 변경을 했었던 그 데이터 프레임을 여기에 넣어 볼 거라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Shift 엔터를 누르고 이 데이터 프레임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보면은 원래 기존의 데이터 프레임이 동일하게 복사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바꿔볼 텐데요. 인덱스를요. 여기에 컬럼 이름을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했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실제로 저장을 하려면은 여기에 inplace를 써주거나 아니면은 여기다가 같은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써주면 된다고 했죠.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인덱스가 수입 일자로 바뀐 데이터 프레임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덱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컬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컬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로 방향입니다. 엑셀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A, B, C, D 라고 미리 컬럼 번호가 매겨져 있죠. 여기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컬럼은 엑셀처럼 A, B, C, D라고 불리는 게 아닌 컬럼의 이름으로 각각 불리게 돼요. 저희 저번 시간에 파이썬에서 정의하는 데이터의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판다스에서도 따로 정의하는 데이터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이런 컬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에는 지금까지 계속 부르던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르고 컬럼이 이렇게 한 개만 선택되어 있을 때에는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코딩을 하시다가 오류가 났을 때 시리즈가 뭔지는 아셔야 되니까 우선은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컬럼을 선택을 하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 그 다음에 네모 괄호, 그리고 여기 안에 컬럼 이름을 적으면 돼요. 따옴표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컬럼 이름, 요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컬럼이 하나만 선택이 된 거니까 이 선택된 재료의 종류는 시리즈가 되겠죠? 한 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게 시리즈라고 부르고 요런 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이렇게 생긴 거 혹시 어디서 봤었는데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저희 저번 시간에 집합 중에 딕셔너리에 대해서 배웠었죠? 이 딕셔너리에서 이름과 재료를 각각 키와 밸류라고 부른다고 했었는데 네모 괄호 안에 이렇게 키를 넣으면은 밸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은 잠깐 복습하고 오세요. 사실 이 데이터 프레임과 딕셔너리는 개념이 비슷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딕셔너리를 오른쪽에 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딕셔너리에서 키를 이용해서 밸류를 선택하는 것과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을 통해 컬럼을 선택하는 게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도 자주 만드는데요. 한번 실습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이 딕셔너리를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딕셔너리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딕셔너리를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명령어를 적어볼게요. pd.대문자 d 이렇게 써주시고 탭을 누르시면은 첫 번째 거 뜨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 누르시고 괄호를 이렇게 하시면은 데이터 프레임을 새로 만드는 명령어가 완성이 됩니다. 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빈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게 될 거고요. 요 괄호 안에 내용을 넣어주시면은 그 내용에 맞는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저희는 지금 B, 딕셔너리 B를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퀄 사인 왼쪽에 딕셔너리 DF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 리스트처럼 괄호가 들어가는 이유는 인덱스를 지정해야 되는 문제 때문인데 요거는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선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표와 동일하게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df.index로 인덱스에 대한 정보를 알아본 것처럼 컬럼들도 df 컬럼스로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결과는 리스트로 나옵니다. 이렇게 리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리스트 안에 항목 이름을 바꾸면 컬럼 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선 df가 이렇게 생겼는데 df.columns 요 리스트에서 요거를 name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리고 그것도 이퀄 사인 왼쪽에 df.columns를 넣고서 Shift 엔터를 누르고
DF를 보면은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컬럼까지 봤고요. 세 번째는 로우를 선택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엑셀의 로우를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1, 2, 3, 4 인덱스랑 뭐 큰 차이 없이 숫자가 하나씩 증가하면서 로우가 선택이 되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또 비슷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여기 쓰여 있는 iLog, 이 방금 본 거랑 비슷하게 숫자가 매겨지는데요. 우선은 df iLog 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에 필요한 숫자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엑셀과 다른 점은 파이썬이라서 숫자가 0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df iLog 하고 0을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데이터가 나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dflog은 뭘까요? dflog 쳐보니까 별반 iLog과 다른 게 없이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dflog의 이 네모 괄호 안에는 인덱스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지금 인덱스의 이름이 0, 1, 2, 3, 4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순서를 매기는 df iLog과 당연히 동일하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인덱스가 바뀌어버리면은 dflog과 df iLog은 다른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저희 아까 인덱스를 바꿔서 저장해 놨었던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 있었죠? 요 녀석이요. 얘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버리면은 인덱스 이름 자체가 지금 0, 1, 2, 3, 4가 아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인덱스 이름을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면은, 여기 로그 빼먹었네요. 결과가 문제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컬럼만 선택하는 법, 그리고 로우만 선택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요거를 함께 선택을 하는 법도 있어요. 지금 dflog의 네모 괄호 안에 이렇게 재료가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재료가 하나가 아닌 컴마를 이용해서 재료가 두 개가 들어가면은 로우와 컬럼을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요거는 데이터 하나만을 선택할 때 쓰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엑셀에서 드래그를 해서 여러 영역을 선택하는 것처럼 슬라이싱을 통해서 보통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지금 df의 iLog으로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우선은 컴마가 있어서 왼쪽, 오른쪽이 나뉘어지고, 왼쪽에는 로우 내용을, 오른쪽에는 컬럼 내용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뭐 처음부터 세 번째 것까지, 얘도 처음부터 세 번째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df랑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딱 여기까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여기도 세 번째 줄까지. 이런 식으로 특정 영역을 선택하고 하고 싶을 때에는 이 컴마와 슬라이싱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선택하게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선택하는 법까지 배웠고요. 이제 데이터 정렬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엑셀에서는 데이터 정렬 버튼이 있어서 마우스로 클릭만 해주면은 컬럼 단위로 정렬이 되는데요.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엑셀에서 본 것처럼 컬럼 단위로 정렬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이는 지금 sort underbar values 에 여기 컬럼명을 넣으면 되는데요. 우선은 여기 가격순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Shift 탭을 누르면은 여기 by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by라고 나온 곳에 이런 식으로 컬럼명을 적어주시면은 컬럼을 기준으로 정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가격이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오름차순이 아니고 내림차순으로 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아까 설명서 보는 법 저희 배웠었죠? Shift 탭 누르면은
여기 ascending equal true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요 합값들은 요게 다 지금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본값을 바꾸고 싶으면은 요거랑 반대되는 거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ascending equal false. 여기 false 값을 넣게 되면은 ascending의 뜻 자체가 오름차순인데 그거의 반대 뜻이니까 내림차순이 되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1부터가 아닌 99부터 나올 거예요.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격이 99부터 정렬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요 컬럼 뿐만이 아닌 인덱스로도 정렬이 가능한데요. 지금 요 인덱스 같은 경우는 오름차순으로 01233, 01234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요거를 sort index 아까 오름차순이 아닌 내림차순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Shift 탭 눌러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복사를 해서 내림차순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하면은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 이 끝부분부터 시작하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간단히 복습을 해보자면은 우선 판다스를 불러오는 법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를 불러와서 데이터에 대해서 확인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인덱스와 로우, 컬럼이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각각 컬럼과 로우 그리고 그걸 한꺼번에 선택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정렬을 하는 법도 배웠고요. 데이터 정렬은 컬럼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인덱스로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인적으로 판다스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엑셀에서의 필터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적으로 판다스에서 가장 잘 활용되는 필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우선 엑셀에서 보통 필터를 걸면은 이런 식으로 이 화살표 모양이 나오죠. 필터라는 거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걸러내어서 걸러진 결과만 보는 절차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원리를 도식화해 보면은 다음과 같겠습니다. 이렇게 ABC 컬럼을 선택을 하고 어떤 조건식을 쓸지 고른 다음에 그 조건식에 맞는 특정 값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생각의 절차를 판다스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저희 컬럼을 선택을 하는 법을 배웠었죠. df, 네모 괄호, 그리고 컬럼병. 이런 식으로 컬럼을 하나 선택을 한 후에 그 다음 조건을 골라주게 돼요. 여기 있는 이퀄 사인이 지금 2개가 있는데요. 파이썬에서 이퀄 사인이 2개가 있는 거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는 뜻이에요. 저희 기초잡기 영상에서 이퀄 사인이 하나가 있을 때에는 이퀄 사인의 오른쪽 내용을 이퀄 사인 왼쪽에 넣는다는 의미였었죠. 이퀄 사인 1개와 2개는 의미가 다르니까 헷갈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퀄 사인 앞에 느낌표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같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부등호는 아시다시피 뭐뭐보다 크다, 작다를 나타낼 거고요. 이렇게 조건을 선택을 한 후에 오른쪽에 특정 값을 적어주게 되면은 필터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로 써볼까요? df가 이렇게 있는데 df name 컬럼을 하나 짚고서 이 df name 컬럼이 우엉인 애들만 보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퀄 사인 2개 해놓고 우엉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여기에 느낌표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엉이 아닌 데이터들만 보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부등호 같은 경우는 가격 가격이
10 이하인 애들 또는 10 이상인 애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df name 컬럼이 우엉인 애들만 한번 보기 위해서 Shift 엔터를 눌러볼게요. 근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결과랑은 조금 다른 게 나오죠? 앞장에서 이런 도식을 보았었죠? 앞장대로 식을 세우게 되면은 지금 걸러낸 상태까지만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출력되는 값이 그 필터 자체만 지금 출력이 된 거죠. 이 필터를 실제 데이터의 각 줄, 그러니까 이 df의 각 줄에 하나씩 적용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방금 각 줄에 적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각 줄, 즉 각각의 로우들의 이 필터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저번 시간에 로우에 대해서 배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룰을 선택을 할 때는 dflog을 쓴다는 거였는데요. 여기서 dflog의 네모 괄호 안에 필터를 넣게 되면은 각 줄, 즉 로우들을 한 줄씩 비교해 가면서 필터에 맞는 값들만 출력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 보면은 0과 1은 지금 false 값이니까 출력이 안 될 거고 2는 true 값이니까 얘는 지금 출력이 되겠죠. 실제로 이 필터에 dflog을 걸어보고 출력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dflog 네모 괄호 그 안에 필터 Shift 엔터 이렇게 하면은 이 df name의 컬럼이 우엉인 데이터 로우들만 결과가 뽑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간단한 조건들 말고도 자주 쓰는 다른 조건들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여기 필터들은 조금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논리 자체는 같습니다. 컬럼을 선택을 하고 조건을 선택을 한 후에 특정 값을 선택을 하는 그런 논리. 다만 여기 앞에 3개는 컬럼을 선택을 할 때 그 컬럼에 약간의 추가 조작을 해주는 게 다른데요. 여기서 쓰인 지금 str은 판다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기능으로 보시면 되는데 컬럼이 하나만 있을 때는 시리즈라는 타입으로 저장이 된다고 했죠. 근데 시리즈라는 타입에 이런 것들은 지금 곧바로 적용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str 적혀 있는 게 이 앞에 내용을 스트링으로 바꿔준다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고 판다스에서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하나씩 위에서부터 해볼게요. df 컬럼명 제조국을 한번 해볼게요. 제조국 중에서 contains는 여기서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 그 포함되어 있는 로우 값들만 출력을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제조국 중에서 국이 포함된 이런 것만 보고 싶다고 해요. 이럴 경우에 괄호 안에 국을 넣어주고서 이 필터에 dflog을 걸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제조국에 국이 들어가 있는 이런 데이터들만 지금 뽑힌 걸 볼 수가 있고 베트남 이런 데이터들은 지금 안 뽑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슬라이싱을 한 건데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df 제조국의 스트링을 하면은 요거 각 줄이 지금 선택이 될 텐데요. 여기서 스트링을 첫 번째 것까지 슬라이싱을 하면은 앞 글자만 따오게 되겠죠. 그럼 이 앞 글자가 태인 이런 데이터들만 보기 위해서 Shift 엔터. 그럼 실제로 앞 글자가 태인 로우들만 출력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1을 써주면은 끝에서부터 거꾸로 오니까 여기서부터 끝까지.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끝이 국이 아닌 애들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끝이 국이 아닌 애들을 보기 위해서 앞에 느낌표를 넣어주고 Shift 엔터. 그러면은 제조국 끝 글자가 국으로 끝나지 않는 데이터들만 뽑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봤던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엑셀의 left 그리고 right 함수와 비슷한 모양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is in 이라고 쓰여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contains라고 비슷한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is in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통 리스트가 들어가는데 이 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들만 뽑아달라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는 뭐 베트남 그리고 태국 그리고 인도네시아 뭐 이런 데이터 제조국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인 데이터들만 보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Shift 엔터 누르시면은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만 뽑힌 거를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필터 같은 경우는 2개 이상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개 이상을 사용을 할 때에는 괄호로 각각의 필터를 구분을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df 록을 지우고 필터만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이거를 필터 1이라고 보면은 이 필터 1을 괄호로 하나로 묶어주고서 괄호 하나를 더 써볼게요. 뭐 df 가격이 10 이상인 애들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고 필터를 지금 2개를 나열을 했는데 2개의 각각의 관계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이거를 and 그러니까 and로 적으려면은 판다스에서는 요거 and 표시를 쓰시면 되고요. 또는 or를 쓰려면은 여기서 이걸 쓰시면 됩니다. 원 표시에 키보드에서 Shift 누르고 원 표시 누르시면은 요 일자 작대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괄호 안에 물결표를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not을 뜻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게 아닌 그런 것들. 그래서 실제로 물결표를 써보고 end표를 써보고 이게 지금 전체 필터니까 이 전체 필터에 df 록을 걸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Shift 엔터를 누르면은 가격이 10보다 위가 아닌 데이터들과 그리고 제조국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인 데이터들만 이렇게 뽑히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필터들의 df 록을 씌워서 출력을 하는 법을 배워봤고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엑셀에서 자주 쓰이는 COUNTIF와 SUMIF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엄청 간단합니다. 저희가 방금까지 했었던 요 지금 필터